우리는 한 2년,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전쯤 만났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보랄 제빙기를 저희가 이제 제가 팔고 있는 걸 보시고 과점 모델로 받아서 그때 당시에 수입된 게 한 1만여 대 정도인데 업체 한 3군데 정도가 찢어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그렇게 초반에는 좋았으나 온라인가가 이제 좀 무너지면서 판매가 잘 안 되는 시점에 온라인에 네이버 쇼핑에 제빙기를 검색해봤는데 갓센이라는 스토어 그때는 바이럴 김 선생이었죠. 예. 바이럴 김 선생에서 제빙기를 엄청난 숫자로 팔고 계셔서 예. 그냥 호기심에 연락을 주셨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회사 전화기를 잘 안 받는데 또 그때 제가 우연찮게 받아서 맞아요. 그날 제가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맞아요. 당일날 미팅을 하자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제가 그때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 회사도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해야겠다 싶은 일들을 바로바로 처리를 하니까 오늘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이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냥 뭐 번호도 모르니까 사무실 번호로 전화해서 사장님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제가 또 마침 받아서 그래서 진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아니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업체인데 나한테 이렇게 제빙기를 싸게 준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제가 첫 통화가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받고 계신 금액이 얼마냐를 먼저 물어봤고 또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보다 한 30% 싸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기하면서도 이제 회사를 둘러보면서 이 회사가 회사는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뭐 혹시 막 뒤로 나오는 막 이상한 제품을 뭐 판매되면 안 되는 제품을 싸게 주는 건가 싶은 진짜 저는 그때는 이제 유통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 정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어서 진짜 사기꾼인가 싶었죠 정말. 저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거래할 때도 물건 먼저 드리고 입금은 나중에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물을 보여드렸죠. 실물이 창고에 쌓여있고 출고되는 걸 확인하고 진짜 여기서 제품이 있고 여기서 출고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알면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서 저희 인연이 이어지고 맞아요.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시고 대표님이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온라인 그리고 뭐 블로그 이런 강의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런 강의도 해주시고 운 좋게 또 그때 강의를 들었던 직원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인의 스토어도 또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또 추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저희는 그래요. 어차피 직원들이 사무직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더 노력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거나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뭔가 본인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 지원을 해주는 편이라 그래야지 시장 이해도도 더 높아지고 본인의 이제 업무 역량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친구가 본인 것도 하지만 회사 스토어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가습기부터 해서 온풍기, 제습기부터 뭐 다양한 제품들을 했었고.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제가 보면 이 KLJ 컴퍼니라는 이름이 또 뭐 많은 수입사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또 많이 알고 또 이제 뭐 기존에 특판 나가던 그런 거래처들한테는 되게 이미 유명할 시장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KLJ 컴퍼니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이제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납품, 그러니까 그쵸. 지금 이제 또 명절 시즌인데 보통 이번에 이제 제일 크게 들어가는 데가 포스코 ICT 이제 특판 들어가고 있고, 보통 그런 거를 통째로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매입해서 그 직원 명단 받으면은 그걸 또 발송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의 그 주요 고객사들이 그 기업이 많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판촉물 업체, 사은품 업체, 그런 데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을. 포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맞아요. 많지 네네, 않죠. 네. 네, KLJ 벤더로서.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본 KL은 이제 사실 여기 이 회사에 이뤄지는 미팅들은 전부 다 뭐 제품을 팔고 싶어서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우리 제품 좀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오고, 맞아. 제가 제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급사에도 좋은 이제 그 셀러나 아니면 판매처를 연결해주고, 그쵸. 판매처들한테는 좋은 제품이나 제품을 좋은 브랜드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제품은 정말 좋으나 실제로 판매를 어려워하는 그 브랜드사나 제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에는. 예, 그래서 제품력이 있는데 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면은, 때로는 저희가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목성 대표님 쪽이나 아니면은 그게 좀 더 적합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그 물건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매개체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약간 KLJ가 근 이제 1년 사이에 그 엄청 이제 온라인 쪽이 매출이 많이 거래가 늘었죠. 엄청 많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거래처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확실히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었죠, 네. 정확히.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장을 엄청 많이 점유율을 엄청 많이 차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쪽 그리고 플랫폼들 매출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베이나 뭐 11번가 같은 데에서 이제 진행했던 연말 그리고 신년 행사들이 그 원래 목표했던 매출들보다 거의 한 뭐 한 30% 40% 이상 더 적게 나오거나,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매출 효율이 뭐 140% 200% 넘던 것들이 현재는 이제 100% 달성도 지금 어려워서 PGM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시장은 되게 넓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하고, 어딘가에서는 또 물건을 구매할 거거든요. 그쵸, 단지 이게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뭐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네이버, 쿠팡, 뭐 인스타, 유튜버, 뭐 온갖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눠먹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시장이 정말 많이 세분화되고 쪼개져 있다라고 좀 느끼죠. 우리가 정말 한 뭐 10년 그 이상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사실 뭐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데가 제일 최고였다면은, 근래 들어서는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네이버도 그 코로나 때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죠. 그러니까 스토어나 이런 데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또 그만큼 많았다라는 얘기고. 근데 또 단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이 이러니까 해봐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이. 판매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뭐냐면 현실을 알려주려고. 사람들이 사실 현실은 이 진입장벽이 지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 높아졌어요. 높죠. 많이 높죠. 아무나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게 되어버렸는데, 아직 지금도 이제 수많은 다른 이제 많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 6개월 1년 만에 저렇게 매출을 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초보도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 뭐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직장 다니면서 그 하루에 한두 시간만 그쵸, 투자하면 월급 이상 벌 수 있다. 예. 라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물론 네. 정말 운을 타고난 사람은 네. 어느 정도의 노력과 운으로 정말 0.01%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결국에. 사실 이 업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도 네. 바뀌고 지난달, 이번 달 그 채널에서 저희는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그 KLJ의 지금 현재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모든 그 브랜드사의 제품을 취급을 현재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그 플랫폼 채널에 대한 매출 데이터를 거의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채널마다 매월 매출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여기가 잘 나왔으면은 다음 달도 여기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신규 채널에서 매출이 좀 이제 폭발적으로 나온다거나 이게 자꾸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서 이제 된다는 거는 좀 이제 안 되죠, 사실. 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네. 하는 게 아닌가. 뭐 막말로 그분들이 그렇게 설사 했다고 치더라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쵸, 시작하려면 신규 상품으로 그런 그렇게 게 하라고 어려워요. 하면은 네. 불가능하죠. 예. 이미 효자 상품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걸 할 수 맞아요. 있겠지만 이미- 이미 효자 상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쵸. 이미 하루에 안정적으로 스토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스토어 방문자 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신규 상품을 해가지고 띄우기는 10개 중에 하나, 그쵸. 예, 될까 말까? 예. 근데, 그리고 제가 아까 그 KLJ 제안서를 네. 보통 사람들은 처음 열어보면 네. 그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네. 뭐가 이렇게 많아? 예, 라는 그쵸. 생각을 하죠. 이게 정말 다 있다고?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거래처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가 몇 개, 네네. 뭐가 몇 개 맞아요. 있고 그것만 거래가 가능한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KLJ 컴퍼니 같은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는 곳은 다 이제 도매 사이트, 네. 네, 뭐 유명한 도매 사이트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남들 그냥 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도매 사이트에 올라가는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리셀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냥 가격이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제품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맞아요. 네, 근데 팔기에는 이제, 조금 근데 적합하지 이제 그런 않죠. 제품들을 가지고 잘 판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네. 그 온라인에서 이제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에서 잘 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쵸. 예.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상품을 한 300개, 400개,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많긴 했는데 그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만 개 정도 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A라는 브랜드를 팔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대 관계가 쌓여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B라는 제품은 없나요? 뭐 B라는 브랜드는 없나요? 뭐 C라는 제품은 없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 거고 일반 그 초보 셀러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자영업자가 10명 중에 뭐 8개는 뭐 2년 안에 망하고 뭐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스토어는 그거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스토어에 관심이 조금 있으셔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이제 꾸준히 해보시는 분이라면 알 텐데 상위의 이 랭킹이 잘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예, 사람들이 기존에 팔고 있던 사람 외에 누군가 새로 시작해서 거기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해당 카테고리에서 이미 잘 팔고 있는데 누군가 새로 들어와서 이 카테고리 상위 랭크를 먹을 동안 기존에 팔고 있던 사람들이 또 바보가 아니거든요.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KLJ랑 저는 사실 이제 네.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네. 제품에 대해서도, 맞아요. 소싱에 대해서도 그런 걸 제가 정말 오히려 제가 배우고, 네. 근데 또 이제 KLJ에서는 이런 또 마케팅적인 거에 대해서 또 안 보이던 부분들에 대해서 맞아요. 또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사실 뭐 하나를 팔기 위해서 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근데 네.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거 말고 네. 그 뒤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계산을 안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나중 가고 왜 난 안 팔리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항상 이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시절 좋을 때 그냥 다 같이 잘 벌던 시절은 맞아요. 이미 다 일세, 끝났고, 네, 네. 네. 그분들조차도 지금 현재는 메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스토어가 아니고 판매가 아니고 강의나 교육 사업 쪽으로 다 빠졌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그 강의나 교육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예, 그렇죠. 여기저기. 근데 그 유튜버뿐만 아니라 뭐 그 하나의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를 굉장히 고가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현재는 스토어에 히트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어가 진짜 이게 끝물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스토어만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회사는 사실 원래는 광고 회사였잖아요. 네네. 뭐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광고를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또 이제 지금의 저도 이제 이렇게 KL에서 배워서 저도 제품을 주는 벤더들을 이제 늘려나가고 싶은 걸 이제 해보면서 네네. 재밌어서 하다 보니 그냥 재밌어서 이제 시작하게 돼서 계속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내가 만약에 제품만 판매했더라면 내가 제품만 팔아서 회사를 유지할 수 운영이 있을까? 어렵죠.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제품만 판매해서는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 하던 일 접고 이제 갑자기 이제 커머스를 시작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본업을 때려치고. 네. 예, 근데 진짜 이게 부업으로 시작해서 부업이 잘 돼서 본업을 바꾸는 건 괜찮지만 네. 리스크가 아예 많이 본업을 있죠. 때려치고 진짜 부업에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나중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치만큼 도달하지 못하면은 또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투자해서 꾸준히 하시면은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답은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이제 유통시장은 꾸준한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일단 방향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네. 방향 설정 자체가 그리고 시간을 남들보다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시간 정도는 남들도 다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잘 되는 스토어들을 보면은 와 진짜 그 사장님들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로 부단하게 움직이고 뭐 노력하고 새벽까지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제품 포장부터 나가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결국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데 그냥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잘 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 가지고는 그러니까 답을 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팔는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을 준수해서 네. 이제 똑같이 팔거나 이런 제품들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나만 팔 수 있는 제품은 이제 가격 핸들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고 가격을 맞춰서 파는 제품들은 특성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들인데 그러려면은 좀 돈이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예. 네. 아니면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나 대신에 이제 뭐 그 제품을 매입을 해준다던가. 예.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네. 이제 위탁 운영을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원래 이 KLJ 이 컴퍼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나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럼 아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인건비가 다 이제 그 거래처랑 통화하고 소통하고 답변을 해주고 이제 물건 재고를 확인하거나 뭐 했는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쵸.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뭐 한 개, 두 개 나간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월 평균 이제 3개월 평균 기준으로 매출액이 일정 정도 달성이 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희는 브랜드사나 이 제조 수입사의 1차 그 총판 벤더로 지금 업을 하고 있고 금액이 많이 싸요. 그러니까 딴 데서 뭐 도매 사이트나 뭐 이런 도매상이나 이런 데들도 다 저희한테 물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한 개, 두 개,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더 팔자고 이제 거래처를 유지하는 비용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네. 사실 제안서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매출이 만약에 안 나오는 브랜드가 되면 빠지나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먼저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온라인가나 지금 상시로 판매되는 가격 대비 좀 메리트가 있느냐, 그리고 브랜드나 상품성이 좀 괜찮느냐. 왜냐면은 좋지 않은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회사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휴를 주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이제 저희 제안서나 아니면은 이런 데 실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첫걸음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물건을 어디서 받지? 사실 그게 소싱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첫 단추이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사님이 생각하는 조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선은 조금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페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죠. 예, 유통에 대한 카페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난생 처음 들어봤지만 그런 카페에서 온라인 유통 이 업체를 모집합니다라던가 그런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단추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통업체들끼리 간의 거래가 신뢰에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대표님한테 MK트렌드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도 잘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렸던 거지, 못 팔았으면은 연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 1세대들이 아직도 매출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레퍼 값이 있기 때문에 과거 레퍼런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거나 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래서 그런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온라인 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입금 잘 해주고 발품도 좀 팔아보고 해야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을 시작하고 나면 두 번째 제품은 내가 하고 싶은 제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제가 스토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달에 이 제품을 얼마나 팔고 있으며 지금 리뷰가 몇 개인데 아직도 이게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어딜 가서 누구한테 제품에 대한 소싱을 발품을 팔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맞죠. 야, 어떻게 다 연결이 돼서 그냥 이거 한번 팔아보시겠어요 해서 그렇게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네. 예, 저는 거의 샤워기 처음에 제가 샤워기를 하나 팔아보려고 스토어를 시작했죠, 사실. 왜냐면 또 그 대표님은 실제 이제 광고 실행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쵸. 남들보다 네. 저는 더 시작하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냥 불쑥 뛰어든 거지.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뛰어들기 어려웠죠. 저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스토어를 쉽게 접해서 시작한 것 뿐이었죠, 사실. 맞아요. 실제로 그 대표님은 교육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뭐, 상위 노출, 뭐, 블로그 원고 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네이버가 요구하는 그 다이아 로직에 기반해서, 그거를 가장 충족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계셨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판매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는 것보다 이 사람이 파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수강생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자기가 팔던 물건을 사장님도 한번 팔아보셔라. 예,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게 많아서. 근데 또 그렇게 제안 줬던 물건들이 또 실제로 대표님이 더 잘 팔았잖아요. 많이 나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레퍼런스가 시작했던 거죠.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여기는 KLJ 컴퍼니인데 유통을 하는 데인데 방금 이사님은 이제 다 뭐 웬만한 이제 바이럴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뭐 사실 네이버 다이아 로직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강의를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여기에 와서 누군가가 나는 내가 네이버에서 뭘 올릴 수 있고 뭘 올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검증합니다. 네, 그쵸. 어느 정도 실제로 뭘 하고 이 사람이 계신지.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건가 나보다 모르는가가 이미 판별이 될 수 있죠, 사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B2B, B2C 인플루언서 채널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조금 인플루언서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효용이 그 감성이 주는 효용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거나 뭐 이제 가성비가 좋거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멘탈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가 조금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없고 디자인도 이상한 가성비만 좋은 제품을 제안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채널마다 좀 좋아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기업 납품 시장은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예산을 초과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또 안 맞으면 또 맞춰도 와야 되고 그런 거를 잘 제안해줘야 된다면 네이버 쇼핑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또 추천해줄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오늘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켓컬리에서 잘 나가는 것과 이제 오아시스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 잘 나가는 상품들이 또 카테고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유통업체로서 알고 있어야 또 MD들한테 또 좋은 제안을 또 줄 수가 있고 그 기획전이나 행사나 제안 줬던 것들이 매출이 또 잘 나와야 또 다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님은 이제 데이터가 많으신 거죠. 네네, 맞아요. 그 경험에 의한 플랫폼별로 이제 데이터들이 뭐가 이제 잘 나가는지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을 이 떡하니 있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걸 팔면 잘 나갈 것 같아 라는 그냥 느낌 하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 그 절대 그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이게 CS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리뷰가 안 좋으면 또 판매가 어렵죠. 지속적으로 나오기가. CS가 별로 없을 만한 제품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 제품이 절대 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은 따로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돈 벌어다 주는 제품, 네. 마진이 좋은 제품들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냥 구색을 맞추는 예. 경품 제품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파 쪽을 많이 시작하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파가 특성이 네. 첫 번째 원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같은 효용의 상품이라도 네. 원가가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하다못해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매직쿠쿠 같은 것도 원가가 천차만별인데 뭐 좀 비싼 거는 이 끈끈이가 조금 더 좋을 것이고 네. 싼 거는 좀 빨리 떨어지고 할 텐데 그거는 써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거죠. 네. 예, 일단 그래서 사야 되니까. 원가가 알기 힘든 게 좀 잡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생활가전 좀 전문인데 전기가 통하는 상품들이 CS 사유가 좀 많아요. 그럴 예, 수밖에 예, 없죠. 예. 분량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네. 좀 많고 하다못해 저희는 이제 청소기를 좀 많이 파는데 그렇죠. 원래 KLJ 하면은 네네. 이 KLJ는 청소기를 정말 잘 파는 업체다라는 네네. 게 원래 예전에 KLJ 명성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생활가전 쪽으로 이어졌는데 네. 청소기는 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량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메인 헤드 브러쉬부터 해서 이 중간 연결봉 그리고 그쵸. 몸체와 너무 많죠. 이어지는 부분 네. 그리고 필터와 결착되는 부분부터 해서 모터 그리고 배터리 버튼들까지 불량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구조적으로 간편하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나 공급사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최대한 구조가 간편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제품을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